만약 이게 들어갔다면은 오늘의 맨체스터 시티는 4대 0이라는 경기의 승리를 가져올 수도 없었을 수도 있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진출 또한 어떻게 보면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장코치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자신들의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4대 0의 스코어로 굉장히 큰 점수 차이로 잡아내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진출을 확정 짓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1차전에서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벌어졌고 제가 영상을 올렸죠. 1차전을 분석한 영상도 올렸었는데 그때는 또 이제 양 팀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지략 대결이라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가 펼쳐졌었는데 2차전인 맨체스터 시티에서 홈에서 펼쳐진 이번 경기는 되려 조금은 싱겁게 4대 0의 스코어로 일찌감치 어느 정도 경기가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대 0으로 스코어로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 위기가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근데 또 축구가 항상 그렇듯이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후반전 초반과 중반 들어서 이제 2대 0 상황에서 3대 0, 4대 0 골이 나오는 상황까지는 어느 정도 맨체스터 시티에게 흐름상 약간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거기서 실점을 하지 않고 위기를 잘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맨체스터 시티가 4대 0으로 이기기는 했지만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후반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기 전체 시간으로 보았을 때 49분경 있었던 상황입니다. 49분경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케빈 데브라이너와 이제 과르디올라가 이제 언쟁을 했거든요. 비교적 한 5초에서 6초 정도 비교적 크게 언쟁을 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과르디올라가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의 판단에 대해서 경기 중 공을 가지고 하는 판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약간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약간은 조금 언성을 높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케빈 데브라이너는 경기에 뛸 때와 뛰지 않을 때 이 얼굴이 빨개지고 나서와 빨개지지 않았을 때 성격 차이가 굉장히 큰 선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감독이 얘기한 것에 굉장히 반박을 하고 흥분을 해서 약간 감독과 언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도 그런데 맨체스터 시티는 2대 0으로 경기를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2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아니 아무리 뭐 가르디올라가 뭐 완벽주의자라고 해도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케빈 데브라이너가 저렇게 흥분하면서까지 약간 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대든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반박을 하지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보이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과르디올라가 충분히 데브라이너에게 이렇게 조금 흥분해서 흔히 얘기하는 표현으로 경노한 거죠. 경노를 할 만한 상황이었고 제가 감독이었어도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사 하나를 조금 같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사는 어떤 내용이냐면 제목을 보시게 되면 과르디올라 explica su cabreo con De Bruyne no era necesari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과르디올라가 설명을 했는데 뭘 설명했냐면 su cabreo 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경노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감독이 선수와 혹은 선수끼리 이제 막 흥분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언쟁을 하는 걸 이제 까브레오라고 보통 스페인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꼬니 위시거든요. 그래서 데브라이너와 있었던 이 언쟁 혹은 경로에 대해서 과르디올라가 설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쌍따옴표가 와 있죠. 뭐라고 했냐면 노에란 네세사리오 점점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행동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제 내려가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빨간색 점이 찍혀 있는데 첫 번째 빨간색 점,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소제목 정도 될 수 있을 텐데요. 소제목을 보게 되면 Pese al contundente triunfo, el técnico catalán se mostró autocrítico 돼 있습니다. 그래서 contundente triunfo 하면은 뭐 굉장히 분명한, 굉장히 큰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에도 불구하고 el técnico catalán 그러니까 까탈란 감독, 까탈란 코치, 과르디올라를 의미하는 거죠. se mostró autocrítico 그래서 autocrítico 하면은 이제 스스로 이제 비판을 하다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자아 성찰을 했다는 겁니다. 경기를 4대 0으로 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뭐라고 했냐면 Nos hemos acelerado muchísimo cuando teníamos que hacer todo lo contrario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os hemos acelerado 하면은 우리는 너무 가속했다. 경기에 그러니까 템포를 높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치시모 돼 있으면 이제 굉장히 많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의 템포를 굉장히 많이 너무 과하게 끌어올렸다. 근데 꽌도 하면 이제 웬이거든요. 언제? 테니아모스케 아세르 또돌로 꼰뜨라리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아모스케 하면은 뭐 해브투인데 과거 형태에서 헤드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헤드투를 하게 되는 아세르 또돌로 꼰뜨라리오는 정반대의 것을 했어야 했을 때 그러니까 경기의 템포를 늦추고 낮춰야 했을 때 우리는 경기의 템포를 너무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경기가 4대 0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은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과르디올라가 이제 스페인 언론인, 스페인 채널인 모비스타르 플러스와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했는데 리포터와 인터뷰를 한 거에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엔라 세군다 파르테 노스 에모스 프레시피타도 무치시모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치시모 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고 그래서 노스 에모스 프레시피타도 하면 우리 스스로 굉장히 경기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세군다 파르테 하면 후반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후반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경기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마 살리르 균도간 아페르디도 운발론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균도간이 공을 한번 잃어버렸는데 공을 한번 잃어버리고 그리고 케빈 아에초트레스 트란지시오네스 게 노에란 네세사리아스 이노세모스 아셀레라도 무치시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제목에서 봤던 내용이죠. 케빈 아에초트레스 트란지시오네스 돼 있습니다. 여기서 트랜지션인데 트랜지션은 뭐냐면 수비를 하다가 공격으로 하는 전환. 그리고 이 전환이라는 것은 공을 점유하는 게 아니고 바로 곧장 앞으로 가는 우리가 흔히 역습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공격 전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균도간이 공의 소유권을 한번 잃어버렸는데 그 이후에 케빈 데브라이나가 3번이나 역습을 시도했고 그리고 노에란 네세사리아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번의 트랜지션, 3번의 역습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게 우리를 노스 에모스 아셀레라도 무치시모 그래서 우리 스스로 경기의 템포를 너무 많이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깐도 테니아무스 아세르 또돌로 콘트라리오 아까서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반대의 것, 경기의 템포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역습을 하는 게 아니고 반대의 것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운디를레스 이히라를레스 무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디를 하면 완전히 내려앉게 하다. 그러니까 역습을 해서 레알 마드리드이 다시 한번 공의 소유권을 뺏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공을 뺏은 이후에 지공을 시도를 해서 상대 진영으로 상대가 완전히 내려앉게끔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히라를레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레스 하면은 이제 직접 목적어고 히라를 하면은 이제 공을 뭐 순환하다 혹은 상대를 이제 좌우로 뛰게 하다 이런 뜻이 돼 있는데 그래서 상대를 내려앉게 하고 계속해서 좌우로 움직이게 뛰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거기서 정반대로 이제 역습을 3번이나 시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레소 노 에모스 에스타도 딴 비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레소 하면 그랬기 때문에 노 에모스 에스타도 딴 비엔 우리는 그렇게까지 상황이 좋지 못했다. 우리의 플레이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얼핏 봤을 때는 감독이 선수의 탓을 하고 선수의 비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후반전에 2대 0이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상황이 좋진 않았고 왜 좋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단적이긴 하지만 시간 순서대로 어떤 식으로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이 지공을 전개하고 있었고 모드리치가 공의 소유권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홀란드 쪽에서 공의 소유권이 회복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후 상황에서 케빈 데브라이너에게 공이 가게 되는 것을 연속되는 상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데브라이너에게 공이 향했죠. 홀란드가 공의 소유권을 회복했고 이제 데브라이너에게 공이 향해서 데브라이너가 공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판단,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맨체스터 시티는 역습을 전개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 기준을 이제 조금 굉장히 쉽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방에 수적 우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공을 가지고 있는 데브라이너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홀란드도 뒤에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수비를 4-4-2 대형을 갖춰서 수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보다 앞에 있는 선수가 한 명도 없고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4명이 있죠. 그러니까 1대4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역습을 전개할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보통 일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상대 백라인이 정렬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이미 역습을 할 상황이 아니다. 공에 점유를 해서 지공을 가져가야 할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케빈 데브라이너의 경우에도 전방으로 역습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후방으로 한 칸 넘어와서 반대 측면으로 넘어가서 지공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상황에서 데브라이너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공으로 공의 점유를 시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케빈 데브라이너는 무리하게 역습을 시도했고 결국에는 수적으로 열세. 지금 보시더라도 홀란드는 이제 거의 공에 관여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완전히 상대의 4명에게 둘러싸여서 결국에는 밀리타옹에게 공의 소유권을 잃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뭔가 신체적으로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축구는 팀 종목이기 때문에 상황에 의해서 역습을 할 수가 없는 상황 혹은 역습을 하더라도 역습을 성공시킬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 라인 뒤로 가서 지공을 전개해야 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케빈 데브라이너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국에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공의 소유권을 내주게 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뭐 한 번 정도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르디올라가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을 상대할 때는 지난 1차전에서도 그랬고요. 항상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경기의 템포를 죽여야 한다. 낮춰야 한다. 왜냐면은 공격과 수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공격을 했다가 역습을 했다가 다시 역습을 내줬다가 역습을 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역습을 내주고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경기 템포가 빠른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레알 마드리드는 거기서 굉장히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팀입니다. 전방에 있는 벤제마 그리고 비니시우스 이 두 선수를 포함해서 트랜지션 역습을 하는 것에 굉장히 능한 팀이기 때문에 해당 상황 자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되려 자신들이 역습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확실하게 공을 점유해서 지공으로 가져가서 경기의 템포를 늦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르디올라가 항상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인데 케빈 데브라이는 여기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공의 소유권을 내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공의 소유권을 뺏긴 이후에 공의 소유권을 잃어버린 이후에 물론 이제 과르디올라는 이제 케빈 데브라이가 공을 가지고 역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영상을 뭐 볼 수는 없지만 이제 트위터에 영상이 도는 걸 보니까 이제 패스를 해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근데 패스를 하지 않아서 이제 언쟁이 시작됐는데 여기서 이제 데브라이너가 이제 영어 표현으로 이제 셧업이라고 했더라고요. 조용히 해라. 셧업이라고 하면서 이제 둘 사이에서 지금 이제 언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언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 한번 끝났으니까 그냥 넘어갔으니까 더 얘기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 이제 후반전으로 보게 되면 49분 4초거든요. 49분 4초였는데 이후 상황에서 공개 소유권을 내주고 어떤 상황까지 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분 4초에 무리하게 역습을 전개하다가 케빈 데브라이너가 공의 소유권을 레알 마드리드에게 내줬고 지금 상황은 49분 45초인데 40초가 되는 시간 동안 레알 마드리드는 공의 소유권을 빼앗기진 않았습니다. 한번 자신들이 찾아온 공의 소유권을 빼앗기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공을 가지고 경기를 진행한 끝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후벤 디아스가 파울을 결국에는 범해서 프리킥을 내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알라바가 프리킥을 시도해서 이제 유효 슈팅이 됐는데 만약에 그 프리킥이 들어갔다면은 이제 2대1 상황이 되게 됩니다. 축구 많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2대0에서 2대1이 되게 되면은 이기는 팀은 되려 훨씬 더 크게 압박을 받고 지고 있는 팀은 되려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분위기적으로 부스트를 받아서 경기 양상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걸. 그냥 얼핏 봤을 때는 그냥 공의 소유권 한번 잃어버린 거고 이거 뭐 그렇게 문제가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 엘리트 레벨, 이 탑 레벨에서는 이 공의 소유권을 한번 잃어버림으로써 분위기가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오늘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공의 소유권을 무리하게 역습을 진행해서 내줬고 그 이후에 레알 마드리드이 공을 가지고 공격을 진행한 끝에 프리킥 찬스가 와서 프리킥이 거의 들어갈 뻔했는데 어쨌든 간 에데르송이라는 골키퍼의 선방에서 막혔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만약 이게 들어갔다면은 오늘의 맨체스터 시티는 4대0이라는 경기의 승리를 가져올 수도 없었을 수도 있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진출 또한 어떻게 보면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를 보았을 때는 사실 4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언론이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일할 때도 그렇고 이제 과르디올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걸 아는 거죠.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인해서 오늘 지금 4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에 속는 거죠. 결과에 속는 건데 사실은 문제가 됐던 장면이 굉장히 많고 되려 이긴 경기에서 문제가 되는 장면이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축구는 워낙 다양한 변수가 개입되는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경기에서 졌지만 되려 좋은 경기를 보였을 때가 있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졌을 때보다 더 좋지 않은 경기를 했을 때가 있는데 오늘 경기도 어떻게 보면은 경기를 전체적으로는 잘하기는 했지만 후반전 맨체스터 시티가 힘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혹은 위기 상황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르디올라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들 스스로 그런 상황을 자초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